안녕하세요. 차트를 보는 남자 차보남입니다. 오늘은 이 조용했던 바이오 시장을 다시 한 번 더 요동치게 만들고 있는 네이처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네이처셀은 코오롱 티슈진과 이 두 종목에 둘러싸여 다시 한번 폭풍 전환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조인트 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미 여러 번 화제가 됐던 치료제지만 지금 시장이 다시 크게 반응하는 이유는 그건 단순한 기대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동안 시장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그리고 일부 기관만 조용히 체크하고 있었던 이 FDI의 숨겨진 평가 포인트, 바로 조인트 스템의 경쟁사들을 제칠 수 있는 바로 비밀무기입니다. 특히 이것은 하나가 좀 확인되면서 지금 조인트 스템의 후반전에 접어든 지금 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새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실제로 들어간다면 네이처셀과 코오롱 티슈진 이 두 종목이 앞으로 주가 흐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왜 조인트 스템이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FDA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 숨겨진 체크 포인트가 어디인지, 그리고 이게 후반전 대역전으로 이어지는 이유까지 차트와 기술, 수급 흐름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면서 주말에 있었던 이 주주 연대, 이거에 대한 일정적인 부분이랑 내용적인 부분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조인트 스템이 뭐길래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는가? 자, 여기서 반응하는 거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조인트 스템에 대한 아이템에 대한 이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주말 동안에 이 주주연대가 모여서 소통을 일으켰던 이 기사와 논란이 주제인데요. 자, 먼저 서울에 29일 날 토요일 날짜입니다. 서울에 일단은 80여 명의 이제 주주들이 출범을 해서 모였습니다. 자, 여기서 주최되어 있는 김종삼 씨는 이 회사의 위기를 함께 극복을 하면서 이 조인트 스텝의 허가를 위해서 주주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기사 또한 이제 똑같이 여기 있는 주주분들께서 자, 이거를 언론사에다가 이제 말을 해서 이 기사를 띄웠던 걸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지금 여기서 지분 확보를 통하는 이 실질적인 영향력의 행사는 현재 이제 3.3%와 6.7%의 수준인 네이처셀과 알바이오의 지분을 이제 향후 6%에서 자, 무려 이걸 1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합니다. 자, 10%까지 끌어올리게 되면은 당연히 이 주주총회에서 실질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자, 100% 중에서 10%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경영진에게 대해서 공식적인 소통과 이제 주주들의 목소리를 경영적으로 좀 직접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는 좀 이제 건강한 감시자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조금 네이처셀의 이제 뭐 임직원들 입장이랑 좀 다릅니다. 지금 워낙에 네이처셀에 대한 이제 이슈가 좀 커지면서 주말 사이에 뭐 악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뭐 네이처셀 입장에서는 뭐 댓글로 좀 상처를 좀 많이 받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80여 명의 주주들이 지금 이 시약처를 향한 정당한 분노를 표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이 네이처셀이 이 FDA와 EOP2 미팅을 통해서 5년 동안 팔로우업 데이터, 이 MRI 기반의 구조적 개선과 인공관절 수술 감소 등 가속 승인에 필요한 핵심적인 무기들을 이미 다 갖췄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지키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이처셀이 현재 시장에서 저평가받는 이유가 이 회사에서 달성했던 이 중요한 결과물, 뭐 FDA 3상 임상 계획 합의나 뭐 가속 승인에 대한 핵심 데이터나 이거를 좀 외부 투자자들이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식약처 허가 반려 이후에 미국에서 실질적인 진행의 결과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미 좀 기대감은 조금 많이 반영되어 있지가 않았었던 거였죠. 자, 그리고 라정찬 박사가 언급했던 이 1300조의 규모 투자 언급과 좀 20일에 발표했던 이 중요한 미팅 때 이 투자 지원 협업식이라는 뭐 표현으로 좀 인해서 투자 유치나 뭐 가속 승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좀 발표를 기대해 왔는데 그렇게 나와 있지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실망을 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실제 발표 내용을 따르면은 이 발표 내용은 FDA 3상 임상 계획 합의에 관한 것이었지 뭐 다른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주주들은 당장 뭐 6개월에서
해서 뭐 1년 이 사이에 뭐 절실하게 손에 잡을 수 있는 결과물을 좀 절실하게 원했으나 좀 라정차 박사가 이를 제대로 꿰뚫지 못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불신이 인해서 이 동요와 불신이 생겼던 거였죠. 따라서 회사 측에서는 이 식약처에 반려가 되었던 거는 다른 뭐 행정소송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미국 공장 부지의 매입은 다음 달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뭐 계획엔 차질이 없다고 발표하는 게 회사 입장입니다. 즉 이제 FDA 미팅의 성과는 FDA와 이 EO2P 미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으며 회사 측은 모든 방면에서 노력에 좀 충실히 기여하고 있다고 좀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먼저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제 주주들이 조금 이제 오해가 좀 있다. 자, 주주 입장에서도 경영진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은 이 주주들이 이해가 좀 부족해 있다는 부분이 뭐냐면, 자, 지금 뭐 일정에 대해서 충분하게 뭐 많은 노출이 아니지만은 너무 많은 좀 기대감을 좀 주었다. 경영진은 지금 뜻대로 지금 잘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달라. 뭐 지금 뭐 자기네들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네이처셀 입장에서는 조금 천천히 일이 다 순차적으로 진행 중인데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은 오히려 실망할 수밖에 없지 않냐 라는 그런 게 있고, 지금 비방과 험담이 인터넷상에서 네이처셀에 대한 이 비방과 험담이 계속 좀 많고 이로 인해서 회사의 경영진들이 좀 상처를 많이 받고 있으니 좀 자제해달라, 약간 이런 좀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하고가 있습니다. 참석자들에게 이제 라상치 박사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따로 이제 뭐 종이를 만들면서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럼 다시 원점으로 들어와서 현재 이제 뭐 코오롱 티슈젠이랑 이제 네이처셀에 대한 이제 이유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네이처셀에 대한 이 조인트 스템, 이거를 좀 단순하게 좀 자세히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자, 조인트 스템은 단순한 무릎 치료제가 아니죠. 이거는 자가지방 줄기세포를 이용한 좀 무릎 관절 통증을 좀 줄이고 이 기능을 회복시키는 이제 일종의 치료제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존 줄기세포 치료제를 넘어지던 이 재현성과 지속, 뭐 FDA 선호도를 조인트 스템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자, 바로 이 임상 디자인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 숨겨진 무기, 그리고 후반전 역전 포인트가 될 거죠. 먼저 이 네이처셀입니다. 이 네이처셀은 이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을 오래 해왔던 바이오 기업이죠. 자, 조인트 스텝의 핵심 기술과 임상 데이터를 좀 보유한 기업인데, 자, 네이처셀이 가지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딱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자가 지방 유래 줄기세포 기술이죠. 이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추출을 해서 무릎 관절에다가 주입을 하면 이 부작용도 낮아지고 세포가 자가세포이기 때문에 면역 또한 거부 반응이 좀 적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핵심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현재 임상, 자, FDA죠. 자, 미국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모멘텀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았던 이 줄기세포 치료제가 사실상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공 시에 미국 시장을 바로 진출할 수 있고, 자, 그렇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GMP 시설을 지금 미국에다가 짓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국내 해외 상관없이 연구 기간을 무려 10년 이상 기간을 가지고 있었죠. 줄기세포 치료제 중에서 가장 오래된 데이터가 쌓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네이처셀을 얘기하기도 지금 너무 시간이 부족한데 왜 코오롱 티슈진까지 얘기를 하느냐? 자, 이 회사가 함께 왜 움직이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오롱 티슈진은 이 무릎 고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한때 좀 대형 기대주였죠. 한때 그 이후에 이슈 개발이 좀 늦어지면서 시장은 좀 조용해졌는데요. 그런데 다시 최근에 또 움직이기 시작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이오 시장의 재평가 사이클이 돌았다는 거죠. 자, 고관절염 치료제 시장이 다시 커지고 있고, 이 FDA가 관절 질환 치료제에 우호적인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 관절 치료제 파이프라인 보유 기업 전체가 다시 한 번 더 재평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즉 조인트 스텝이 움직이면 같이 적응증 치료제 회사인 이 코오롱 티슈진도 수급 자극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인트 스텝의 핵심 기술, 이게 왜 바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가?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오늘의 영상의 핵심 주제죠. 조인트 스텝의 기술력은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이 기존 치료제는 하나만 가능합니다. 그 중에 이 통증 개선과 기능 회복, 염증 억제에 이 치료제가 딱 잡고 있는데,
자, 통증을 잡거나 염증을 줄이거나 연골 회복을 시도하거나 이 조인트쌤은 이 모두 다 세 가지를 건들기 때문에 FDA 입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포맷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임상 디자인의 차별성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시장에 술렁이기 시작하는 건데요. FDA가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느냐, 세포가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입니다. 자, 조인트 스템은 이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이 길게 추적을 했었을 때 기존 줄기세포 치료제가 실패했던 지속시간을 명확히 잡아주었죠. 게다가 이번 임상에서는 형광표시 추적 기술로 세포 이동하는 경로를 확인하면서 실제로 세포가 어디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검증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FDA의 비밀 무기 포인트죠. 다른 치료제가 제공하지 못했던 데이터입니다. 자, 세 번째는 경쟁 치료제와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경쟁 치료제는 연골 재생 실패, 데이터 불안정, 부작용 이슈 때문에 FDA 스탠스를 완전히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인트 스템은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조한 구조라서 FDA 평가에서 기존에 가장 부합하는 포맷이죠. 따라서 지금 이 타이밍이 왜 중요하냐면 최근 FDA 문서를 보면 이 관절 치료제에 대한 스탠스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자, 24년도부터 25년도의 FDA 트렌드는 고령화에 대한 이제 미국에서 OA가 폭증을 했습니다. 무릎 고관절염이요. 자, 진통제의 의존도는 좀 낮아졌고 이 기존 회복에 치료대한 치료제의 선호도가 높아졌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의 부분적 수용이 좀 분위기가 강화되면서 즉 조인트 스템이 성공할 조건이 지금 가장 잘 맞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아이템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무료 정보 소통방에다가 제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증권사들 사이에서 조용히 오가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진짜 바로 지금 현재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를 엮어서 추수감사절에 맞아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네이처셀이나 뭐 테마주 종목들만 좀 보고 계실 텐데 이번 종목 놓치면은 이 13월에 월급을 놓쳤다고 할 수 있겠죠. 설명드릴 종목은 이 휴가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피델리티는 투자자들의 휴가가 떠나기 전에 거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연휴 전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1년 중 가장 큰 할인 행사가 시작되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오늘부터 연말까지 미국 소비가 집중되고 있는 이 홀리데이 시즌에 소비가 활발해진다면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종목이 하나 있겠죠. 자,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소비가 강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에 연말 랠리, 산타 랠리 이어가는 기업은 하나가 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대놓고 좀 네이처셀처럼 이런 보고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시크릿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 기업이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냐면 내년 초부터 이제 바뀌는 이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습니다. 정부 예산이 지금 무려 728조나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편성이 되는데 이건 전년 대비해서 8.1%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 AI, 뭐 데이터,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어마어마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수치가 되는데요. 자, 두 번째로는 이 금리 인하 사이클과 QT, 양적 긴축 종류로 인한 이 글로벌 수출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한 번 더 재평가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기업은 시총은 좀 시장이 좀 아직 눈치채 못한 구간에 좀 머물러 있어요. 근데 증권사들에서는 이 평가한 적정가를 보면 이건 아직 좀 노출이 좀 되지 않았다 라고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급등으로 한 번에 끝날 종목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수급이 이미 심상치 않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 기관인 뭐 특히 연기금과 해외 사모펀드에서 조용히 티 안 나게 조용히 매집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심지어 월가 리포트에서 자주 출몰했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기업이 가진 사업 특성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AI, 데이터, 반도체에 필수적이며 해외에서는 이 기업을 인수까지 하려다가 실패했다는 뭐 소문이 있기는 하죠. 자, 쉽게 말하면은 글로벌 기업이 이 기업이 더 커지기 전에 M&A를 끝없이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걸 본 국내 대기업들도 늦게나마 발을 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AI, 데이터, 반도체의 핵심의 열쇠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기업은 아직 시장이 재평가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테마주처럼 뉴스 한번 터져서 뭐 이미 인지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은 아직 조용히 움직일
수익 준비만 끝난 상태예요. 지금 현재 해외 레퍼런스며 세미나며 기술 발표며 막 이런 것만 발표를 하고 이 조용한 구간이 좀 길어질수록 첫 스타트의 폭발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 들리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진짜 새로운 혁신을 갈 건 여기다. 이 기업은 그 위로 단기 탄력과 중기 재평가, 장기 확정성이라는 이 세 박자가 잡혀 있다고 하는 건데요. 진짜 돈이 되는 수혜주고, 그리고 이런 종목은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은 순간이 딱 알려진다고 하면 고점에서밖에 매수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께 포지션을 잡아야지 큰 수익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그래서 종목이 뉴스 보도 전이고 어떤 매스컴도 잘 노출되어 있지 않은데요. 자, 해외 언론에서만 거론되고 있는 이 종목. 자, 지금 이 여러분들이 딱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 발견하고 지금 무려 7% 정도 상승해 와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어떤 종목인지 진짜 궁금하시죠? 자, 하지만 제가 영상으로 이 종목을 언급을 해서 혹시라도 일정의 변화가 생기거나 수급에 차질이 생겨버려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이 VI라도 걸려버리면 뭐 이미 다 알려져 버려서 진입할 구간마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영상 꾸준히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께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자, 이쪽 번호로 숫자 0번 또는 차보남이라고 보내주시면 자, 문자 한 통 보내주시는 분들께 제가 기업 탐방이나 주담들이랑 이야기하면서 기업 방향 보고서, 기술적 분석 지표, 분기 예측 보고서 작성한 것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처셀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다가 꾸준하게 뭐 기술적 분석 지표나 뭐 지금 비공개 일정, 뭐 호재성 재료들, 앞으로 이제 전망이라든지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되시겠고요. 저도 이제 증권맨이 아닌 여러분과 같이 현장에 있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뭐 가입해라, 뭐 정보비 후원해달라, 뭐 경비 지원해달라 이런 소리는 절대 안 한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 내에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저희 채널이 좀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바라고 있고, 구독자분들과 나중에 뭐 이벤트식으로 유튜브 컨텐츠 하나 좀 기획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것 좀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 뭐 댓글이나 뭐 좋아요, 뭐 알림 설정, 뭐 구독 이런 것 좀 꼭 좀 부탁드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분석하고 수익해가지고 뭐 수익 나올 수 있는 종목들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뭐 요즘 사람들은 뭐 옛날처럼 정의나 뭐 슈퍼겜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로 내가 뭐 도움이 돼야지 찾아보고 시간을 내기 때문에 실제로 도움되는 거 이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시크릿 종목 몇 분 더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뭐 헤지펀드나 뭐 사모펀드처럼 주가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유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뭐 무료로 드린다고 해서 수익이 적어지니까 뭐 알려준다, 뭐 손실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종목만 알려드리면 뭐 그럴 수 있죠. 자, 종목만 알려드려서 알아서 사고 팔고 해라 막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제 이 정보방 소통방처럼 따로 이제 뭐 이제 이런 기술적 분석 이미지 참고하라고 자, 이렇게 다 표시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내 주관적인 생각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투자자분의 생각과 뭐 여러 가지를 이거를 좀 커뮤니티를 하면서 소통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 공유방에다가 맨날 꾸준하게 올려드리면은 이렇게 뭐 하트나 뭐 따봉이나 이렇게 남들어 주시는데, 자, 뭐 그러면서 이제 궁금하신 생각들도 적어 주실 거잖아요. 자, 그럼 저도 이럴 수도 있겠다, 여러 투자 방향의 생각에 좀 넓은 시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매수하고 한 번 매도하면은 크게 수익을 얻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자, 이게 변동이 많은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 같이 뭐 이겨내는 법, 뭐 해보자는 겁니다. 제 말이 맞으면 앞으로 계속 같이 커뮤니티에 소통하시면 되시고, 틀리시다 하면은 뭐 안 보시면 그만이시니까. 그치만 이번 이 산타랠리는 좀 매번 돌아오는 게 아니죠. 솔직히 이미 들어오신 분들도 제 영상 꾸준히 보고 계실 텐데 무슨 말씀 드리는지 충분히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건 진짜 수익 가능성 있는 종목들 뿐만이 아니라, 자, 제가 이 영상에 올려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이슈들, 자, 그리고 기술적 분석 지표들, 자, 시황들 다 이렇게 다 올려드리면서 실제로 종목에 대한 수익을 벌어 가시는 것들도 충분하게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단 한 번도 채널에서 비용을 요구하는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있으시면은 영상 찾아보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고 사기꾼이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수익이 나오시면은 그때부터 제 채널 꾸준하게 봐주시면 되시고요. 자, 좋아요 댓글 써주시는 걸로 저는 충분하기 때문에 만약 저였다면은 성냄새 치고 자, 무료로 이 시크릿이라도 한번 종목이라도 알아볼 걸 하실 겁니다. 자, 매수하는 건 그 다음에 해보셔도 되죠. 자, 여러분들은 그 한 번의 도전으로 앞으로의 계좌를 바꿀 수 있는 정말 결정적인 기회가 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 한번 드릴게요. 지금 증권사들 사이에서 이번 시크릿 종목 언론이나 매스컴 국내로 노출되기 전에 미리 알고 계세요. 수익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의 한 번 함께 한다고 해서 이 마음으로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자, 이 번호로 숫자 0번 또는 차보남이라고 남겨주세요. 자, 이 종목 분석 보고서 읽어보시고 그 이후 매수하시는 거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자, 그럼 네이처셀에 대한 추가 일정과 호재 재료는 제가 유튜브에 따로 언급 안 드리겠습니다. 자, 올려드리면은 제 영상 보고 다른 영상들을 계속 찍어 올리시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거 드리는 거 돈을 받고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위에 있는 번호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대로 제가 정보방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이제 상단에 돋보기 버튼 하나 누르시면은 자, 네이처셀이라고 검색만 하셔도 자, 다 나옵니다. 제가 올려드렸던 기록들 다 보여요. 자, 그러면 참고하시고 읽어보신 다음에 궁금하시는 거는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차트를 보는 남자 차보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